오늘은 체오프의 단편, 개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에 대한 간략한 줄거리와 개인적인 저의 느낌, 그리고 연결된 훌륭한 문장들에 대한 낭독이 포함되겠습니다. 모스크바에 살고 있는 40대 은행원 그로프는 얄타에서 휴가를 보내다 개를 데리고 산책을 다니며 무료함을 달래던 젊은 여인 안나 세르게이브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로프보다 나이는 많고 직설적이고 오만하며 권위적인 여인이 그로프의 아내입니다. 그로프는 외모, 성격, 기질 자체가 설명할 수 없는 매력이 있어서 여자들의 호감을 쉽게 얻을 수 있었고 스쳐 지나간 수많은 여인네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상류층 여인으로 보이는 안나는 현실의 삶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답답함과 다른 삶에 대한 의구심으로 남편에게 핑계를 대고 얄타로 여행 온 여인입니다. 사랑이란 욕망으로 만들어지고 다음에는 괴로운 불안으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그로프와 안나 두 사람은 각자의 삶에서 가족 혹은 주변과의 소통의 부재로 혼돈을 겪으며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금지된 사랑을 선택했습니다. 남의 삶을 자신의 삶에 비끌어매는 일은 어둠 속에서 달려오는 차에 뛰어드는 것 같은 위태로운 일입니다. 그녀의 방은 후덥지근했고 그녀가 일본 상점에서 산 향수 냄새가 났다. 그로프는 그녀를 바라보며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만남이 있는지 라고 생각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태평하고 선량하며 사랑을 즐기고 비록 짧을지라도 그가 준 행복에 감사하는 여인들에 대한 추억이 남아있다. 또 예를 들어 그의 아내처럼 진심 없이 사랑하고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히스테리와 가식을 부리고 그들이 나누는 것이 사랑이나 열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이었다는 듯한 표정을 짓는 여인들에 대한 기억도 있다. 또 두세 명쯤 정말 아름답고 차가운 여인들에 대한 기억도 있다. 그들은 얼굴에 갑작스레 맹수 같은 표정을 지으며 삶에서 인생이 줄 수 있는 것 이상을 얻고 쟁취하려는 듯한 고집스러운 욕망을 드러내곤 했다. 그들은 나이가 제법 든 변덕스럽고 비이성적이며 강압적이고 어리석은 여자들로 감정이 식고 나자 그들의 아름다움은 증오를 불러일으켰고 속옷에 달린 레이스마저도 고기 비늘처럼 보였다. 하지만 안나 세르게이브나는 여전히 똑같은 소심함, 경험 없는 젊음의 서툰 대응, 어색한 감정만을 보이고 있다. 마치 누군가 갑자기 문을 두드리기라도 한 듯 당황한 기색을 보이기도 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 그러니까 이 개를 데리고 다닌 여인은 지금 일어난 일을 좀 특별하게, 아주 진지하게, 그러니까 자신의 타락이라 생각하는 듯 했고 그로프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고 부적절해 보였다. 그녀는 기가 빠지고 시들어버린 얼굴을 하고는 얼굴 양옆으로 긴 머리를 서글프게 늘어뜨린 채 오래된 그림에 나오는 타락한 여인처럼 우울한 자세로 생각에 잠겼다. 사랑과는 동떨어진 각자의 삶에 대한 따분함을 견디지 못하고 타성과 호기심으로 안나에게 다가갔던 그로프는 그녀가 얄타를 떠난 후 그것이 진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매혹당하지만 불륜이라는 함정에 빠진 고결한 여인 안나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돌아와 달라는 남편의 연락을 받고 안나는 그로프를 떠났습니다. 기차는 서둘러 출발했고 곧 기차의 불빛도 사라졌으며 잠시 후에는 기차가 덜컹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되었다. 가능한 한 빨리 이 달콤한 미망과 광기를 끝내라고
모든 것이 불어 모이라도 한 듯했다. 그루프는 홀로 플랫폼에 남아 어두운 저편을 바라보며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한 느낌으로 귀뚜라미 울음소리와 전신선이 윙윙대는 소리를 들었다. 자신의 인생에서 또 한 건의 편력 혹은 모험을 치렀고 그것이 이미 끝났으며 이제는 추억만이 남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음이 저리고 서글펐으며 가벼운 회한을 느꼈다. 사실 이제 더 이상 볼 수 없는 이 젊은 여인은 그와 있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친절했고 진심으로 대했지만 그녀를 대하는 그의 어조와 애무에는 가벼운 조롱, 그리고 그녀보다 나이가 2배는 많은 행복한 남자의 저속한 오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제 어찌어찌 한 달만 지나면 안나 세르게예브나도 그의 기억 속에서 안개에 덮이고 다른 여자들처럼 어쩌다 꿈속에서나 가슴을 치는 그 미소로 나타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한 달이 더 지나고 한겨울이 되었는데도 바로 어제 안나 세르게예브나와 헤어진 듯한 기억 속에 모든 것이 너무도 선명했다. 그녀에 대한 회상은 점점 더 거세게 불타올랐다. 고요한 저녁 무렵 숙제하는 아이들의 목소리가 그의 서재로 스며들어올 때, 레스토랑에서 로망스나 오르간 연주를 들을 때, 벽난로 속에서 눈보라가 윙윙거릴 때면 갑자기 기억 속의 모든 것, 방파제에서 있었던 일, 산 위에서 맞은 안개 낀 아침, 페오도시아에서 온 증기선, 입맞춤 등이 되살아나곤 했다. 그는 오랫동안 방안을 서성이며 회상하고 미소 지었다. 그러면 회상은 꿈으로 변하고 상상 속에서 과거는 미래의 일들과 섞여 있었다. 안나 세르게예브나는 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어디든 동행하며 그림자처럼 그를 따랐다. 눈을 감으면 마치 진짜인 양 그녀를 볼 수 있었는데 그녀는 실제보다 더 아름답고 젊고 부드러워 보였다. 그 자신도 얄타에 있었던 그때보다 더 멋있어진 듯했다. 저녁마다 그녀는 책장, 벽난로, 방구석에서 그를 바라보았고 그는 그녀의 숨소리와 부드러운 옷자락 소리를 들었다. 거리에서는 여자들을 바라보며 그녀와 비슷한 여인이 없는지 찾아 헤매었다. 그루프는 얄타에서 돌아와 모스크바에서 가족과 함께 겨울을 보냅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지만 그녀와의 추억을 잊지 못한 그루프는 SC에 살고 있는 안나를 찾아갑니다. 안나는 이제 2-3달에 한 번씩 모스크바로 그루프를 찾아와 함께 머물다 갑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랑이 곧 끝나지 않을 것이며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음을 확신했습니다. 여자들은 그루프에게서 항상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지 않았고 그에게서 그 자신이 아닌 자신들의 상상이 만들어낸 사람, 삶 속에서 그들이 애타게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을 만나 사랑했습니다. 안나 자신도 그를 잊지 못하고 사랑했기에 그와의 달콤한 미망과 관계를 끝내지 못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완전히 소유하지 않은 것 말고는 그 어느 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2개의 삶이 있었다. 하나는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보고 알 수 있는 삶, 조건부의 진실과 기만으로 가득 차 누구에게나 명백한 삶이었다. 그 삶은 지인이나 친구들의 삶과 아주 비슷했다. 하지만 또 하나의 삶은 비밀스레 흘러갔다. 상황이 기이하게 어쩌면 우연히 흐르다 보니 그가 중요하고 흥미롭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스스로를 속이지 않으며 진실할 수 있는 것, 삶의 핵심인 것은 다른 사람 몰래 이루어졌고
진실을 숨기기 위해 숨어들었던 거짓이자 껍질, 예를 들어 은행에서의 업무, 클럽에서의 논쟁, 예의 그 저급한 종족 이야기, 아내와 함께 지인들의 기념일에 참석하는 일 등은 모두에게 명백했다. 그는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판단했기에 보이는 것을 믿지 않았고 모두들 마치 밤 같은 비밀의 덮개 아래 흘러가는 진짜 인생, 가장 흥미로운 인생을 숨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삶은 비밀스레 유지되고 있고 부분적으로는 그 때문에 문화적인 인간은 사적인 비밀을 지키는 일에 그토록 예민하게 구는지도 모른다. 안나와 그로프 그들에게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이 남아있으며 가장 복잡하고도 어려운 것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은 괴로운 불안에서나 행복한 욕망에서나 전부를 요구합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사랑하는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허락합니다. 사랑은 정복해야 할 부분이 남아있지 않는 한 생기지도 않으며 계속 존재하지도 않습니다.